자, 이렇게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모두가 기다려온 사극 대작에 함께한 우리 강동원 씨. 일단 어떤 점에 매료돼서 오랜만에 사극으로 돌아오시게 된 겁니까? 궁금합니다. 우선 시나리오를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가 기존의 영화 시나리오랑은 조금 다른 지점이 있었어요. 그 인물 구도라던가 각자의 스토리가 많이 녹아나 있는 그런 게, 보통 영화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뭐 주인공 위주로 스토리가 많이 흘러가는데, 이거는 각자 개인의 스토리도 많이 잘 드러나고 그런 지점들이 되게 좋게 저한테는 다가왔었고, 그리고 정말 정통 사극이긴 하지만 또 되게 모던한 지점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매료가 되셨군요. 예고편 공개가 되고 나서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왜냐면 강동원 씨가 맞나? 지금 스틸이 뒤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 좀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입니다. 뭐 산발이 된 머리도 그렇고요. 그리고 거친 수염, 그동안 보던 강동원 씨의 모습이 아닌데, 일단 천영 어떤 인물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천영은 우선 양인 신분으로, 그러니까 평민 신분으로 태어나서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인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천민이 되고, 그 본인의 어떤 그런 신분이나 그리고 그런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척해 나가려고 계속 노력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그리고 타고나기로 되게 천재적인 검사 같은 기질을 타고났는데 천민에 만족하지 않고 어쨌든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정말 사실 양반과 잘 어울릴 거라고 그동안 생각했는데 이렇게 노비도 정말 잘 어울려요. 미남 노비. 개인적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노비 역할이 들어와서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변신입니다. 자, 박정민 씨는 본격 사극은 처음이죠? 예. 전날 시나리오 읽고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참여하게 된 이유 좀 들어볼까요? 시나리오 처음 읽고 아까 감독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시대를 통하는 이야기가 확실히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인물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들이 쉽진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매력이 있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박정민 씨는 부산에서도 내가 양반이다라고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예, 제가 양반입니다. 예, 종묘 어떤 인물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종묘는 이제 조선 시대 그 최고 무신 집안의 아들이고, 몸종 천영에게 어떤 그 기존의 양반들과는 달리 이제 호의와 선의를 베푸는데, 그것이 어떤 사건과 오해로 이제 감정들이 뒤틀리면서 이렇게 복수를 꿈꾸는 그런 인물입니다. 역할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기품이 느껴지네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자, 양반 박정민 그리고 몸종 강동원 캐스팅 공개 때부터 사실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진짜 맞냐? 역할이 맞냐? 예. 어떤 뻔하지 않아서 좋았다고 생각하셨죠? 우리 박정민 씨는? 그렇죠. 예. 동원 씨는 어땠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전 너무 좋았고, 정민 씨가 저는 너무 얼마나 뷰티납니까? 놀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니, 뷰티납니까? 진짜 잘 어울려요. 네네. 두 분의 관계를 좀 정민 씨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제 단순한 그 양반과 몸종의 관계가 아니죠. 아니죠. 이제 원래는 종료가 이렇게 무술 훈련을 하는데 잘 못하면 회초리를 대신 맞는 몸종이 있는데, 그 몸종으로 천영이가 갑자기 집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근데 그 기계와 어떤 품격, 그 노비의 그런 걸 느끼고 마음이 이제 마음을 열게 되고, 그러면서 우정을 쌓아나가는 그런 관계입니다. 두 분의 관계는 우리가 흔히 아는 양반과 몸종의 관계 그 이상을 넘어서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분 만나볼까요? 매 작품마다 강렬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죠. 차승원 씨, 이번에
이번에는 선조 역할입니다. 예. 예, 어떤 부분에 이끌려서 이 작품 함께하게 되셨나요? 일단은 저는 이 배우분들의 조합이 되게 좋았어요. 아까 언급했듯이 천민이 강동원 씨고 귀한 지금 양반의 자제가 이제 또 박정민 씨고 뭐 이런 어떤 캐스팅의 어떤 그 역으로 갈 수 있는 재미들 그리고 또 뭐 신록 씨, 정성일 씨 여기 좀 오늘 참석하지 못한 또 진성규 씨 이런 좋은 배우분들이 함께 이렇게 조율하고 맞춰 나가면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겠다. 물론 시나리오도 좋았지만 그리고 제가 막 예전에 저 부국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선조는 워낙 많이 다뤘던 인물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차별화를 둘 수 있을까라는 게 가장 저는 그게 관건이었었고 이렇게 위태롭고 고약한 인물 이 인물이 이제 잊을만 하면 등장해서 남을 위태롭게 하고 잊을만 하면 등장해서 고약하게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밸런스를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 그게 제일 사실은 고민이었고 다행히 감독님하고 찍으면서 뭐 과정이 어떤 거는 좋고 결과가 어떤 건 나쁜 게 있고 또 과정이 나쁜데 결과가 또 좋은 게 있고 둘 다 나쁜 게 있고 둘 다 좋은 게 있는데 이거는 과정도 좋고 뭐 앞으로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결과도 상당히 만족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 뭐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만큼 또 과정에 있어서 치열하게 함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적으로 봐도 선조 이번에 차승원 씨의 변신이다 싶을 정도로 지금 스틸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스틸을 보면 날카로운 인상과 특히 수염이 독특한 수염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어요. 이번에 선조 캐릭터를 좀 담아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좀 여쭐게요. 그러니까 저런 외적인 형태들, 뭐 저런 수염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움푹 패인 눈 밑에 어떤 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또 이제 그 메이크업 하시는 분 뭐 이런 분하고 또 논의하고 감독님하고도 또 상의하고 체중도 많이 감량했어. 좀 더 시니컬한 모습을 보이는 예민하고 거지. 시니컬. 네.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위험은 갖추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지만한 아주 고약스러운 애 같은 그런 어떤 양날의 어떤 선을 갖고 있는 인물 이렇게 하려고 좀 많이 다가섰죠. 지금 스틸만 봐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잘 아주 섬세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사실 선조 역할, 차승원 씨가 선조 역할을 맡았는데 왠지 굉장히 분노 유발을 할 것 같은데 제대로 차승원 씨가 분노 유발 제대로 시켰나요? 네, 저는 그거를 120%, 200% 해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연기뿐 아니라 그런 이미지 그 자체에서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러나 그 속에서는 콤플렉스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양면적인 인물인데 그 아주 미세한 눈짓이라든지 그런 어떤 말투 하나하나 이런 것에서의 변화가 너무 잘 표현을 해주셨고 그 결과 관객들한테는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표현을 해주셨다. 예,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신분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불편하진 않으시죠? 차승원 씨? 왜요? 좀 왜요? 아무래도 역할 자체가 괜찮으세요? 괜찮죠. 예. 왕이시라 괜찮은 거죠. 예, 지금 원래 그 극 중에서는 이렇게 한 자리가 있을 수 없는 분들 아닙니까?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사실은. 이분들은 이제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고 저는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품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마주칠 일이 전혀 없어요. 예. 저는 얼굴도 뵌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동원 씨는 뭐 촬영하는데 저는 이제 끝나고 동원 씨가 왔는데 처음 만났어요. 그 정도로. 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모두 함께하고 있다는 거.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김신록 씨는 의병으로 활약하면서 남다른 개성과 매력을 가득 담아내시는데 범동 어떤 인물입니까? 네, 범동은 청민 출신 의병이고요.
대본에 보면 이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 하지만 뭐 책을 통해서 배운 공명의 도리 같은 것은 전혀 모르지만 삶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낸 어떤 직관과 통찰을 가진 인물이고요. 그리고 도리깨를 가지고 싸우는데 어떤 불굴의 의지를 가진, 아주 눈앞에 목표물과 도리깨만 있으면 거침없이 질주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뭔가 김신동 씨가 카타르시스를 좀 느끼게 해줄 것 같은데, 이번 캐릭터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역할 중점을 둔 부분. 일단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이 범동이라는 인물이 의병장 김자령 장군의 왼팔쯤 되는 인물이에요. 오른팔은 천영 강동원 배우님이 연기하셨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7년 전란에서 살아남고 의병들 중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으려면 무예가 좀 뛰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꼭 뭐 책에서 배운 그런, 혹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병법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자기만의 기술로 이렇게 싸워낼 수 있는 사람 같은 믿음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액션 스쿨 가서 이제 액션 연습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논리적인 추론이나 그 연산 같은 것을 해내는 지적인 면모보다는, 이성적이고 지적인 면모보다는 훨씬 더 충동적이고 본능적인 면모를 좀 보일 수 있도록 어떻게 눈빛이나 표정이나 움직임을 좀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디테일하게 고민하고 준비한 범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정성희 씨, 도깨비 탈을 쓰고 등장을 하시는데, 와, 지금 보세요. 스틸이 공개됐는데 오른쪽 스틸 보면 탈을 쓰고 있는데도 살벌한 기운이 가득 느껴집니다. 겐신 어떤 인물입니까? 네, 켄시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조선을 침범하는 이제 선봉대장 사무라이 역할이고요. 뭐 조선의 백성들의 특정 부위를 계속 이렇게 모집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업적을 크게 생각하는, 사륙이라는 어떤 싸움, 그러니까 무에 대한 거에 관심이 많은 인물입니다. 사실 겐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봐도 외군 장수와는 좀 결이 다르달까요? 좀 캐릭터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일단 풍기는 이미지 자체가 저희가 봤던 이미지와 좀 다른데, 이번에 어떤 주안점을 두고 이 캐릭터에 임하셨나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들어오는 인물이다 보니까 뭔가 기존에는 어떤 뭐 장수 어떤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 어떤 군인 같은 느낌. 근데 겐신 같은 경우는 그 전쟁 속에서 자기의 무에 관심이 좀 많은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자기의 실력을 조선에서 뭐 또 계속 점검해보고 그러던 중에 천영이라는 인물을 만나서 조선에 대한 이런 검도 있구나 호기심을 느끼고, 무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결국은 그 전쟁 안에서 계속 사람을 죽이고 사륙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살인마가 되고, 무사정신보다는 어떤 자기 실력에 대한 오만 자만에 빠져서 그렇게 올라가는 인간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무표정으로 그런 극악무도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과연 정성희 씨가 이번에 어떤 연기 변신을 보였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진성규 씨가 연기한 자령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 감독님께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자령은 어떻게 보면 선조하고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조가 어떤 본인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표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령은 좀 더 이렇게 어떤 보편적인 천민이건 평민이건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어울려서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이제 어떤 그런 꿈을 지닌,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의병 활동을 통해서 실천한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성규 배우가 참 묘한 기품 그런 게 느껴지게 되게 연기를 잘 해주셔서 그런 어떤 의병장으로서 어떤 존재감을 확실하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진성규 배우의 연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렇게 또 각기 다른 개성과 매력을 가진 우리 배우분들이 맡은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고요. 손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손인사? 네, 좋았습니다. 시선 왼쪽입니다. 정면. 나를 혁도로 만들었으니